미국 장갑 때려 부순 한국산 충격적 성능만 좋다면 얼마든 싹 다 살게. 사우디. 한국산 타이곤 2,500대 계약. 한화그룹이 안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면서 현재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 WDC 2024 기간 중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진행된 체결식에는 하나를 대표해 김영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임원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사우드 에브돌러 BIM 벤다어 엘사우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는 영토와 국경 보호, 치안 관리, 왕실 및 이슬람 성지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방부와 다른 별개 정부 부처다. 하나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부터 로봇 쥐성 등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획득 계획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협력도 확대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군사비로 750억 달러, 약 100조 원을 지출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7.4%로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다. 하나 측은 기본 MOU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는 물론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에도 기여해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굳건하게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계 방산 전시회 계기 한국방위사업청과 사우디 국방부도 중장기 방산협력 마우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사우디 국방부는 양국의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등 필요한 분야의 실무단, 워킹그룹도 꾸리기로 했다. 이 하나디펜스 차륜형 장갑찰 타이곤 최초 공개 하나시스템 해군사업 첨단 기술력 타이곤은 바퀴가 6개, 축이 6개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 6X6로서 바퀴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구동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일반 차량과 같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주행할 수 있으며 총탄과 지뢰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다양한 무장 시스템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도 타이곤의 장점인데요. 12.7mm, 30mm 원격 무장 시스템 RCWS 90mm 기관포 캐논 7.62mm 부무장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곤은 기존의 하나디펜스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 블랙폭스 6X6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400마력 수준의 동력장치를 525마력의 고성능 동력장치로 업그레이드하여 최고 110km/h 이상의 기동성을 확보했습니다. 방어 성능도 기존보다 강화된 스타낙 레벨 3을 확보함으로써 직사화기, 지뢰, 급조 폭발물에 대해 수준 높은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표준화 협정, 스탠더더제이션 어그리먼트, 스타나일은 나토 협의체 구성원 간의 규격서 약어로 군사용 또는 기술적 프로시저,
장비들에 대한 프로세스, 프로시저, 용어 및 조건들 기술하였으며 그중 4,569항목은 장갑차 등의 방어력을 측정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형 장갑차의 경우 레벨 1, 레벨 4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시스템은 독립전시관을 운영하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해군 사업을 대상으로 함정 전투체계 마케팅을 중점 진행했습니다. 함정 전투체계는 인체의 두뇌와 같은 시스템으로 함정에 탑재되는 무장, 센서 및 각종 항해 보조장비 등과의 연동 및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 시스템의 전투체계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향상된 체계 성능, 경제성 및 유지 보수 효율성을 갖춰 30년간 우리 해군의 주요 함정에 탑재됐습니다. 함 탑재 센서와 무장 등을 다기능 콘솔에서 통합 운용할 수 있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해 전투체계 간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경 해안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통합감시 정찰 체계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휴대용 다기능 관측경, 메포디, 장거리용 차기 열상감시 장비, 토디, 전자광학 추적 장비, 로르스 등 첨단 센서들이 추가되며 본 장비들은 대폭 향상된 탐지거리와 시인성으로 빠르고 정확한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하나디펜스 이성수 대표이사는 1993년 말레이시아에 K200 장갑차를 수출하고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말레이시아 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라며 전시회가 끝나면 말레이시아 육군 주관으로 기동 성능 시험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력사인 에이브비사와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수출 활로를 열어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장식권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함정 전투체계 및 센서, 전자광학 분야에서 하나시스템이 보유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변국 방산 관계자들이 하나시스템의 첨단 장비에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해당 시장의 최적화된 마케팅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성과를 해외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들이 보여준 활약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탄탄한 기술력으로 지켜내고 향후 글로벌 탑 10으로 진입할 하나디펜스와 하나시스템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3. 미 대선 중동 정세러우 전쟁에 뒤로 밀린 북 비핵화.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건 지난 8월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새로운 정강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빠져 있었다. 그나마 민주당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화당에서는 비슷한 언급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양당 모두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짙게 깔렸다는 해석과 함께 이제는 미국이 북핵을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발표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의 비핵화 표현이 9년 만에 제외됐던 사실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해리스가 집권한다면 민주당 정강과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북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해결이 아닌 관리에 집중되는 셈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동맹국과 연대의 북한을 제재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기조가 유지된다는 우려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 해리스의 민주당 정부를 되돌아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에 관해 특별히 한 게 없다. 정체돼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을 선언했다. 핵실험과 같은 결정적 모멘텀이 없는 이상 해리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또 트럼프는 민주당 정부를 향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하고 있고, 자신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봤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워낙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직격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치켜세웠다. 오히려 트럼프는 적은 내부에 있다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기술 개발 의지를 증폭시켰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이미 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만나본 자신이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집권 시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정부가 패싱당할 우려가 있는데 한반도 운명을 북미에 맡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될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화당 정강의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상황에서 트럼프 김정은 1:1 회담은 자칫 위험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트럼프도 당선 이후엔 북핵 문제보다 중동 사태 해결을 먼저 테이블에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 민주당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중동 분쟁을 매듭 짓고 이를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다. 국지전 수준이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간 충돌이 전면전에 가까워진 점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기회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해리스도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친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쟁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하며, 전쟁이 미국 경기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온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개입해 중동 전쟁을 마무리하고 업적을 쌓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미국 대외 정책이 북한보다 중동 정책 마무리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바이든 내임 덕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지만 해리스 역시 재정비 후 어떻게든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등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미국의 새 행정부가 비핵화를 우선순위에 두기 어렵게 한다는 관측이다. 위협의 현실성을 놓고 보자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파병이 비핵화 문제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양자 대결이 아닌 미국 등 서방 연대와 러시아 중심의 서방 연대의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파병은 지난 6월 북러 조약의 일환으로 평가되는데,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당 조약 체결에 앞서 미국 등 서방과의 대척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즉, 북한의 파병을 기점으로 확산할지 모르는 서방 대 반서방의 물리적 충돌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